1506년 9월 2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이 조용한 밤, 한양 한복판에서 조선 전체가 들썩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규모 군사들이 누군가의 집 앞에 모여들어 진을 치고 포위하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군사들이 한 집을 에워싼 이유,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진성대군, 조선의 제9대 왕 성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또 당시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왕인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자, 연산군 어떤 왕? 연산군 폭군. 복군.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민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죠. 결국 바로 이날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반정 세력이 진성대군의 집에도 들이닥친 겁니다. 자, 이때 진성대군은 반정 세력이 들이닥친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밖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진성대군은요, 지레짐작으로 이런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군사들이 나를 죽이러 온 게 아닐까? 군사들이 찾아올 거란 그 어떤 조짐도 없었으니 이 진성대군은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레 집을 에워싼 군사들을 보면서 잔뜩 겁을 먹은 진성대군.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시도합니다. 진성대군이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비참하게 군사들의 손에 죽느니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진성대군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던 신씨. 남편 진성대군이 자결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을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머리가 밖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공자를 호위하려는 뜻이니 알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해치러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침착하고 말머리부터 좀 확인합시다. 라고 아내 신씨가 진성대군을 안심시킨 거예요. 안심시키는데도 되게 멋있게 안심시키네요. 그렇죠. 오, 멋있다. 그렇죠. 진성대군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아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죠. 그리고는 곧바로 하인을 보내서 밖의 동향을 살피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머리는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진성대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안심한 부부에게 누군가 달려옵니다. 지금 주상은 방탕한 생활로 국권을 축내고 폭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허니 대군께서 주상을 패하고 포위에 오르심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밖의 군사들은요,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죠. 중종반정. 정작 왕이 될 인물은 전혀 몰랐던 사상 초유의 반정이었죠. 자, 그렇게 진성대군은요, 하룻밤 만에 왕이 오릅니다.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씨는요, 조선의 국모 중전의 자리에 오릅니다.
진성대군이 12살, 신씨가 13살이었을 때 혼인해서 두터운 정과 믿음을 쌓으면서 7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부부의 삶이 이날부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종이 즉위한 지 7일째 되던 날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7일? 반정 세력이 강압적으로 중전의 폐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대체 왜 반정 세력은 중전이 된 신씨를 갑자기 폐위하려 한 걸까요? 신씨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신씨 아버지 신수군은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전 좌의정, 그 좌의정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에 반정 세력은요, 신수군을 찾아갑니다. 나는 선택을 했어. 폭군 이용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할 것이오. 그렇다면 이 계획을 들은 신수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거절했구나. 네, 연산군을 폐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반정 세력 측에서 신수군에게 동참을 권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실록에는 없고 야사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당시 신수군은 연산군의 최측근으로서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정과 같은 굉장히 모험을 이렇게 감행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었던 거고요. 또 연산군의 장남이자 이제 세자가 장차 커서 연산군을 대신을 하면 연산군의 어떤 그런 국정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요인도 신수군이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신수군의 이 단호한 거절에 반정 세력은 아주 난감해졌겠죠. 결국 반정 세력은 신수군을 철퇴로 쳐 죽입니다. 신수군이 거사 계획을 알게 된 이상 잘못하면 이거 반정을 시도하기도 전에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반정이 성공한 뒤 이 대신들의 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신씨 딸. 맞습니다. 신씨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신씨가 자신들 제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온갖 두려움에 휩싸인 반정 세력들은요, 중종에게 중전 신씨를 몰아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7년간 함께한 아내를 하루아침에 내치라는 요구. 중종은 고심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뢰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중종의 말에 반정 세력 계속해서 폐위 주장합니다. 결국 반정 세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중종은 자신의 조강지처인 신씨의 폐위를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전 신씨는 중전의 자리에 오르고 단 7일 만에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7년간 쌓은 부부의 정이 한순간 무자르듯 쉽게 잘릴 수는 없었겠죠. 중종은요, 회비 신씨가 그리운 날에는요, 경복궁의 경회루에 올랐다고 합니다. 경회루에서는 신씨가 거처하는 방향이었던 인왕산, 그 인왕산 기슭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요, 신씨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씨는요, 중종이 바라보는 인왕산에 있는 바위 위에 자신이 평소 즐겨 입던 붉은 치마를
펼쳐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워했던 겁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중종. 자, 그런데요, 중종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어서 새 중전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신씨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왕, 중종의 후계자가 빨리 정해져야 자신들도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아, 안전하게. 그렇죠. 네. 결국 중종은요, 먼저 후궁을 뽑기로 합니다. 보통 중전이 죽었거나 폐위되었을 때 후궁 중에서 중전을 선발하는 것이 당시 관리였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왕이 된 중종은요, 당시 후궁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 일은 중전이었던 신씨가 쫓겨나고 얼마 만에 진행되었을까요? 그래도 한 1, 2년? 3일. 3일 만에? 3일이요? 네. 자, 중종의 새로운 아내 후궁으로는 어떤 인물들이 들어왔을까요? 자, 이때쯤 뽑힌 중종의 후궁들을 보겠습니다. 자, 수구윤 씨, 희빈홍 씨, 수구이 나 씨,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경빈 박 씨. 무려 4명이었습니다. 와.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4명의 후궁들은 어떻게 뽑혔을까요? 자, 먼저 수구윤 씨. 중종 반정에 참여한 3등 공신 윤여필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1등 공신 박원종의 외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희빈홍 씨. 중종 반정 모의 초기 때부터 참여한 주도급 인사로 1등 공신이 된 홍경주의 딸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기나 씨. 수기나 씨는 공신의 딸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지방관을 맡고 있던 인물 나숙담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경빈박 씨는 어땠을까요? 경빈박 씨는요, 이들 세 사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경빈박 씨의 아버지는요, 공신이라든지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주 지역의 평범한 양반집 여식이었습니다. 네 후궁들은요, 모두 비슷한 시기에 궁에 입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4명의 인물 중에서 중종이 특히 눈여겨본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산군 을충년에 채홍의 일 때문에 비로소 그 집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채홍이란 뭘까요? 채홍사. 그렇죠. 그 채홍사가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관리를 뜻합니다. 선발하는 관리.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는데 이제 미모 여성을 발탁을 해서 연산군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게 채홍사. 이 말은요, 미모의 여인들만 찾아다니는 채홍사들이 알 정도로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가 바로 경빈 박 씨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종이 경빈에게 빠져든 이유, 외모뿐이었을까요? 중종은 즉위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기세등등한 공신들의 기에 지금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들을 배우러 둔 후궁보다는 좀 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사람, 누구? 경민박. 그렇죠. 바로 경빈 박 씨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4명의 후궁이 들어오고요. 11개월가량 후인 1507년 8월 4일. 마침내 고대하던 그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중종의 새로운 중전
책봉식이 열립니다. 오. 과연 이 4명의 후궁 중에서 중전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은 누굴까요? 승자는 경빈. 바로 수구이윤 씨. 박원종의 외조카이고 당시에 4명이나 되는 왕비를 배출한 파평윤 씨 가문 출신이었죠. 아마도 수기윤 씨는 들어올 때부터 거의 제 1순위 왕비 후보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 때 가문은 무시할 수가 없네요. 자, 그렇게 수구이윤 씨는 중종의 새로운 중전 장경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수기윤 씨가 중전이 된 뒤 다른 후궁들은 이제 같은 서열에 있던 윤 씨를 상전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중종의 가장 많은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경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사랑받는 건 난데 내가 중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너무나 아쉽고 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중종이 새로운 중전을 맞이하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조선 조정은 커다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중종과 중전 윤 씨와의 사이에서 후계자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은 정해졌지만 중종의 후계자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중전에게는 불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누굴까요? 후궁들 경빈박 씨. 후궁들. 맞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중종의 후계자 자리를 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후계자를 먼저 낳기 위한 이 4명부 여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1509년 은밀한 물밑 경쟁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선 조정에 드디어 왕자가 태어난 겁니다. 과연 왕자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박 씨가 아들 미를 낳았다. 경빈 박 씨가 중종의 첫 아이를, 그것도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이때 태어난 경빈의 아들은요, 복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적장자는 아니지만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장자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4년 만에 태어난 첫 아들을 품에 안은 중종은요, 이 첫 아들 복성군을 정말 끔찍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경빈은요, 복성군에 이어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또다시 셋째를 잉태하게 됩니다. 연이어 3명의 아이를 낳았다? 중종이 경빈을 총애하면서 많이 찾았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경빈이 셋째를 가졌을 때 이 시기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여인은 경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빈과 비슷한 시기에 후궁이 되어가지고요, 4명부에서 서로 견제하던 수구이나 씨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출산의 신호를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수기나 씨. 네, 바로 수구이나 씨였습니다. 그때 갑작스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수구이나 씨는 안타깝게도 난산이었던 거예요. 아이와 산모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현장으로 달려간 내의원의 어이들,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왜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나 씨의 병이 위급한데도 의원들은 치료에 진력하지 않았고 내간도 박 씨에게 아부하면서 나 씨를 전혀 구호하지 않았다. 당시의 이 난산은 좀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근데 경빈이 아이를 낳을 때 부정을 탈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기나 씨의 난산을 못 본 척한 거예요. 경빈박 씨의 위세가 너무 대단해서 경빈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난산이었던 수기나 씨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오. 그리고 며칠 후 경빈은 무사히 딸을 출산합니다. 궁에서 이 경빈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시죠, 지금? 느껴져요, 거의 뭐 느껴져요. 중전급이네요. 중종의 첫 아들 복성군의 생모이면서 중종의 사랑을 받는 경빈의 위세,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1515년 경빈박 씨가 애지중지한 귀한 아들 복성군은요, 무럭무럭 성장해서 7살이 됩니다. 경빈은 중종의 첫 아들 복성군이 이렇게 무사히 자라면 후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이때 경빈의 심장을 철렁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중종의 중전 장경 왕후가 중전이 된 지 8년 만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중종의 후계자로 낙점될 원자가 태어난 겁니다. 아무리 첫 아들이라고 해도요, 후궁의 아들 복성군은요 결코 원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 조선 왕실의 판도가 급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판도가. 장경 왕후가 그만 산후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또다시 중전의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슬픈 소식이 기회로 느껴지는 인물 있겠죠. 누구? 경빈박 씨. 경빈박 씨. 중전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겠다. 만약에 내가 중전이 되어 가진 방법을 동원하면 내 아들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요, 당시로선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보통 중전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변이 없는 한 세자가 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경빈은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중종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불가능한 꿈을 더욱더 키워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비어있는 중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경빈뿐이었을까요? 다른 후군들도 다른 후군들. 대기하고 있었어. 그럼요. 그렇죠. 중종의 다른 후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여인천하. 내명부에서는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